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질환인데요. 대부분 당뇨병이 위험한 질환인 건 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뇨병에 대해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손서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당뇨병 정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당뇨병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 못하거든요. 어떤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부를까요? 네, 당뇨병이란 혈액 중에 포도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네.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여 소변으로 넘쳐나오게 되며 이런 네.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듣기로 30세 이상 성인 8명 중에 1명꼴로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데 정말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이 당뇨병 대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당뇨병의 발생 위험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만약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한쪽이 당뇨병인 경우에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경우는 15%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하여서 당뇨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유발하고 네. 또한 비만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당뇨병은 45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과식 또한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또한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 호르몬과 같은 인자들도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감염증에 걸리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당 대사가 나빠지게 돼서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고 특정한 약물 또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네. 신경통, 류마티즘, 천식, 알레르기 질환과 같은 데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네. 혈압을 내리고 강압 이뇨작용을 하는 강압 이뇨제, 경구용 피임약, 그리고 소염 진통제 또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도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유가 많은데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마 증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다량의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갈증이 심하게 되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3대 증상으로는 다음 다뇨, 다식증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45세 이상으로 비만한 사람이라든지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다든지 자각 증상이 있다든지 이제 고혈압이나 췌장 질환 또한 내분비 질환이 있다든지 신경통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잠깐 E형 당뇨병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표를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당뇨병의 종류에는 이제 그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소아에서 발병을 하고 네. 이제 우리나라 전체 당뇨병의 10% 이하를 차지합니다. 대신 이제 급성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당뇨, 다과가 같은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네.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성인 당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을 보면 네.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발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비만이나 과체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기타 형태의 당뇨병이나 임신성 당뇨병도 있는데 이제 임신성 당뇨병이랑 임신 중 처음 진단이 되었거나 임신 시작과 동시에 발견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제 임신 중에는 혈당 조절의 정도가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태아의 기형이라든지 사산, 조산의 위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거대아나 사산아를 출산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에서 28주에 임신성 당뇨병과 관련된 검사를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당뇨병이 또 무서운 이유가 바로 합병증이죠. 합병증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당뇨병의 합병증은 전신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 당뇨병성 족부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각막 이상, 녹내장, 백내장 등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망막증은 가장 먼저 생기는 흔한 합병증이고 네.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30%에서는 이미 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병증은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은 즉시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매년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당뇨병의 신장 질환을 살펴보면 이제 신장 질환의 초기에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소량으로 빠져나가는 미세 단백뇨 시기이고 네. 이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에서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양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몸이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구역이나 구토, 피로감, 빈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세 단백뇨 시기에는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투석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족부병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신경계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말초 신경계를 많이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밤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든지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이제 양측 하지에 발생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을 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네. 또한 당뇨병은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이제 하지 절단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의 발에 궤양이나 괴사가 생겨서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를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감각이 떨어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이제 무서운 합병증 가운데 이제 동맥경화 진행으로 인해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이것은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정상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혈당이 정상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저혈당이라는 건데 그 저혈당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혈당이란 이제 피 속의 포도당 농도가 이제 필요치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사람에 따라 저혈당이 유발되는 혈당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혈당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저혈당은 주로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인슐린 용량이나 복용하고 있던 경구 혈당 강화제가 과도한 경우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운동량이 과도한 경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혈당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왜 위험한 거죠? 네, 혈액 중에 당 농도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이제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 시야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의식 소실이라든지 경련, 혼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을 오래 앓거나 이제 저혈당이 반복된다면 저혈당이 온다고 하더라도 감지할 수 없는 무감지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의식 소실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혈당 증상 보이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일단 저혈당이 있으면 즉시 혈당 검사를 시행을 하고 혈당이 낮아진 것을 확인을 하고 동시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 혈당을 바로 측정할 수가 없으면은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고가 되는데 이제 신속히 흡수되어 신체에 작용할 수 있는 당질을 한 15에서 20g 정도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콜라, 오렌지 주스, 우유 한 컵이라든지 네. 이제 설탕 3개 정도, 사탕 3, 4개 정도입니다. 네. 또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15분 뒤에도 계속 증상을 느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치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고 네. 이후에도 저혈당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네. 또한 저혈당 증상이 없어지면 가벼운 식사를 다시 시작을 하고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를 하지 않고 네. 빨리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저혈당의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운동, 약물 요법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심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식사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약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제 저혈당 혼수에 대비하여서 자신이 당뇨병 환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착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저혈당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당뇨병은 이제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되는 병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인슐린 주사를 맞는 시간,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표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서 혈당 조절 상태라든지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하고 네.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겨울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환자 중에 겨울철에 혈당 수치가 더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이제 추운 날씨 때문에 활동량이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으로 인해서 과식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이제 겨울철에는 운동량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제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조나 운동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이제 혈관들이 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 새벽에 찬바람을 이제 갑자기 쏘인다든지 하는 것을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새벽에 찬바람을 맞고 하는 운동은 피하고 네. 이제 낮에 좀 따뜻한 햇볕이 조이는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감기가 이제 겨울철에서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 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집에서 혈당을 측정을 해서 평소에 혈당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약물을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약을 처방받을 때에도 본인이 당뇨병 환자임을 주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당뇨병은 뇌졸중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당뇨가 있으면 뇌졸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암과 심장 질환과 더불어 뇌졸중은 사망 원인의 3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의 빈도는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3배 정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뇌졸중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이제 동맥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단순한 의식장애나 이제 반신 운동마비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감각장애라든지 언어장애, 보행장애, 그리고 현기증, 복시, 배뇨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때로는 노인성 치매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예후도 정상 회복에서 사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험 인자로는 연령이라든지 인종,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상 지질 혈증이 있고 네. 나이나 유전적 요인과 같은 것은 이제 조절할 수가 없겠지만 나머지 요인들은 이제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민간요법이에요.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음식이 좋다는데 맞나요? 또 무엇을 하면 좋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런 거거든요. 어떤가요? 네, 현대의학의 특징은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검증된 치료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무언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좀 더 쉽게 빠른 방법으로 당뇨병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민간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 들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민간요법 자체가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네. 실제로 민간요법을 시행받은 당뇨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혈당 조절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이제 일부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떠한 민간요법보다 식사요법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식사할 때 꼭 지켜야 할 것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설탕이나 꿀 등의 단순 당의 섭취를 주의합니다. 또한 식이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하고 네. 이제 지방은 적정량을 섭취하여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술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기 치료와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는데요. 아직 젊다고 이 당뇨병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정기적인 검진 받으시고 꾸준한 관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당뇨병입니다. 모두 다 쉽게 맞추셨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요리보고 맛보고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